어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 되는 날이었죠. 바로 어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의미심장한 사건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받은 사실 공개했고요. 둘째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선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고 이희호 여사 유족에게 조화와 조의를 보내왔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하노이 이후에 넉 달 동안 교착 상태, 이걸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이제 세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친서 얘기부터 해볼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 받은 사실 공개하면서 뭐 여러 얘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친서에 들어있었을까요? 뭐 들여다보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편지라고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매우 따뜻하다, 아름답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종합해 보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빛나는 지도력으로 인해서 한반도에도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예.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된 것도 트럼프 대통령 덕이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기분을 좋게 해줬을 것 같고요. 덕담이 일단 들어있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관심이 있는 혹시 북한이 판을 깨는 도발 같은 거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 연말까지 미국한테 시간 여유를 줬기 때문에 당분간 도발할 생각 전혀 없다. 그러니까 판을 깨지 않겠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안심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2월달에 사실 그 합의가 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그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참모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이게 합의가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톱다운 방식으로 대통령과 내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합의할 의사가 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조율해서 합의를 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국제사회에 정말 평화를 이룬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노벨상도 타시길 기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봅니다. 아니 친서를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만족하고 그 대신에 이제 자기가 내용은 뭐 언젠가 언젠가 국민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100년 뒤가 될지 뭐 2달 뒤가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또 얘기했더라고요. 아니 마치 보신 것처럼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요. 근데 이제 하루 지나서는 또 트럼프가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친서 언급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 친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의미를 또 부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내용면에 있어서의 합의는 이제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김정은이 뭐 큰 양보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 전환을 부드럽게 요청하면서 나도 미국이 태도를 변화하면 최대한 유연하게 응답하겠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보는 건 김정은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을 보고 내년에 대선될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며칠 뒤에 이제 다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또 선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여론을 고려할 때 지난번에 노디라고 갔더니 오히려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또다시 김정은을 만나는데 합의를 못 보면 아주 낭패죠. 그래서 어떤 형식을 거치든 실무회담은 거쳐서 합의를 보고 요번엔 마음 편하게 만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뭐 서두르진 않겠다. 그 얘기는 지금 미국이 빅딜 얘기하고 있는데 국무부 통해서 나온 얘기 보면 뭐 동시병행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희망이 조금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태도를 조금 완화했지만 한 반걸음 정도는 양보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그렇죠. 이제 사실 작년 6월달 합의라는 게 동시병행적인데다가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나간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냉철하게 따져보면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만 계속 이렇게 압박했지 예. 미국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라고 하고 상호 신뢰 구축하는 행위를 미국이 한 건 별로 없습니다. 단 하나 이제 한미연합훈련 대규모 훈련 안 한다는 건데 예. 그것도 뭐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국방비를 너무 낭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예. 대규모 훈련을 안 한다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 규모를 약간 축소했지 사실상 한미 훈련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뢰 구축 행위를 미국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북한은 한 5가지 정도 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너무 양보한 게 아니냐 생각하면서 하노이에 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노이에 와서 또다시 빅딜 얘기를 갑자기 꺼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당황했겠죠. 그렇군요. 예. 그래도 어쨌든 몇 달 동안의 냉각기를 거쳐서 친서를 보내온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연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요. 예, 일단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남북 간에 아무 연락도 없고 북미 간에도 대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접 얘기하신 게 김정은의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를 전달될 것이라는 거를 사전에 알았었고 그거는 남북 간에도 소통이 있다는 얘기죠. 아, 미국한테 들은 얘기 아닐까요? 아니,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는 북한한테 들었을 친서를 전달하기 전에 북한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다.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요. 예. 그다음에 전달 받았다는 사실도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았고, 그러니까 여기선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대체적 내용도 역시 브리핑 받았다. 그 얘기는 한미 간이나 남북 간에 상당히 소통이 공개는 안 했지만 되고는 있다. 단지 정상회담만 안 된 것이다. 그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말씀은 이렇게 북미 간에 친서가 오고 가고 하는 걸 알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너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린 것은 아니고 상호 간에 선언이나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하기 위한 의지가 중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니까 북미 간에 조속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거는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에 얘기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 오는데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그 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한테 촉구한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설문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평화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래서 접경위원회, 동서독 간의 통일 이전에 접경위원회 얘기를 하시면서 이를테면 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또 전염병이 돌고 이런 거는 접경에서 접경 지역을 원활하게 서로 간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테면 어로 수역을 넓힌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하자. 그리고 이제 더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남북 간의 평화 협력을 해서 철도 연결하고 가스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협을 하는 것이 이게 평화로 가는 길인데 왜 미국은 남북 간의 경협을 막고 있냐라는 얘기를 가로 속에 넣고 한반도 평화 경제론을 얘기하시면서 한반도 평화는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도 가져온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그 함축된 의미는 국제사회나 미국은 남북 간에 경협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해달라.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면 북핵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약간 미국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이 저는 되는 그렇게 거군요. 들었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메시지가 함축적이고 간접적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알아들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일부러 안 들은 척 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3가지 사건 중에 판문점에서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조이문과 조화를 전달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왔다는 데는 또 의미가 있지만 조문단을 보내진 않았다라는 면에서는 또 북한이 우리 생각보다는 좀 덜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들고 말이죠. 이 사건은 어떤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본 구도가 작년 9월 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가셔서 평양 시민들한테 연설까지 하고 김정은이 이제 따뜻하게 문 대통령을 맞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나름으로는 영변이라고 하는 핵시설을 북한 핵시설의 한 70% 정도는 되는데 그걸 완전히 영구 폐기하겠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미국이 상응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는 김정은 나름의 양보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문 대통령한테 드렸으면 그걸로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설득해서 일단 1단계 합의로 하노이 합의가 됐어야 되는데 한국의 역할이 부족했다. 또 하나는 이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건 남북한의 문제고 그런데 자꾸 미국의 허가를 받으려고 그런다. 따라서 남북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더 진전시켜 봐야 북한이 얻을 게 많지 않다. 미국하고 직접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이호 여사 그 조문을 위해서 최대한의 성의는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은 보내지만 이번에 조문단을 보내면 이것이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자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이 지금 여기 안 계신데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는 조문단이 김기남, 김양건이 와서 뭐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서 그랬죠. 정상회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표명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사절단을 안 보낸 게 와봐야 문 대통령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남북한의 관계는 요 정도로 하고 미국과의 담판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근데 어저께 그 김여정 만나고 바로 직후에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 그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수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그 이달 말 이전에 만나느냐 마느냐는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다시 한번 초청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그 트럼프한테 보낸 친서가 그동안의 3달 동안 100여일 동안에 그간의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이제 차후 정비를 마치고 다시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결정의 신호라고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다시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한 열흘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원포인트로 개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하고 담판을 원하지만 그 담판을 위해서는 실무회담을 해야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게 모종의 메시지가 미국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북한이 마치 고개를 숙인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려서 문 대통령이 전하는 방식으로 이달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울에 오면 전달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김정은의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실무회담에서 뭐 수개월 내에 김정은 위원장 만나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과 미국이 양측이 체면을 살리고 실리도 얻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기 때문에 양측이 다 합의를 보는 게 이익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체면과 그 어떤 국가적인 위신을 생각해서 지금 서로 상대방이 양보하라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를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교환해서 이루고 그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서로 교신을 하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통일부에서는 6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에 의해서 정상회담이 되면 되는 거라고 하는 문 대통령이 말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재촉은 안 하지만 발안을 기대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정책 전환을 생각했다면 만나는 게 당신한테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김 위원장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는 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아마 그 정상회담 말고는 청와대 정의용 실장과 김여정의 그 친애하는 여동생이 만난 게 설사 그 내용 중에 뭐 정상회담 논의는 안 했다고 하더라도 한 라인이 사실상 가동된 것이 아니겠느냐. 서로의 선의가 교환이 됐다면 그것이 김정은에게 전해지고 김정은이 선택하면 뭐 이달 한 4, 5일경에 만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멀리 가는 얘기긴 한데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대략 언제쯤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연말 전에는 충분히 열린다고 보고요. 연말 전에요. 단지 이제 요번에 기회 6월 말에 이것이 전환점이 돼서 7월 중에 이제 실무회담이 되고 장학금 회담까지 돼서 한 초가을에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요번에 한 번에 또다시 우리의 노력과 이 기회가 만약 무산된다면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거리 미사일 정도를 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한 번에 파국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파국을 결국은 대화가 더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고 북핵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 안보리 제재는 또 한 번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해결되기 때문에 다시 대화를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연말까지 어쨌든 정상회담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